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마스크 뭐 100만 장도 후원 받아서 전 국민들한테 나눠드린 적도 있고 중점 방향에 시원한 여름나기라든지 후원자의 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 계획을 잡을 때 이 중점 방향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세세하게 코로나19라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교육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좀 잡으면 될까 하는 뭔가의 그런 의지가 좀 묻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사항에 저희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행사의 방해 이런 부분들이 꼭 중점사항은 아닌데 그걸 거기에 중점사항에 넣어 놔서 실질적으로 수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점사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코로나19 지정 부원금 내역을 보면요. 마들 순회가가 제일 아주 1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부협의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119에 대한 지정 부원금이 나오면은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지출된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디로 나갑니까? 1구의 그 부원금은 따로 나가는 겁니까? 3억 1,100만 원 정도 저희가 그 후원금을 모금을 해서 지출을 했는데요. 주로 나간 게 좀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개인당 얼마 되진 않지만 반려식물이나 도자기 키트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자가격리라든지 그런 데서는 맞네요. 근데 지금 이제 대상자를 보게 되면은 그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던 여러 가지 그 뭡니까 프로그램 있잖아요. 공공 프로그램 그 강사비에 지출이 많이 되는데 그 이것이 국회의 일부러 코로나19로 모금을 해가지고 공공 프로그램 강사 지원금에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계시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그 일부 많이는 지원 못 해드리고 일부만 지원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같이 자가격리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적인 어려움을 당한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지금 현재 프로그램 강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우리 부에서 또 다른 분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랄까 약간 적극적이랄까 이 부분에 필요하니까 또 도와줘야 된다. 근데 그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를 못했으니 저희 강의를 못 드리니까 국회의원 교육복지재단에서는 또 쓸 일도 많은데 국회의원 그렇게까지 다른 우리가 노동부에서 나머지 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부자 명단에 이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오승덕 구청장께서 208만 원이 있고 208만 원, 208만 원 세 번이 똑같은 금액이에요. 이게 잘못 적은 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김성환 국회의원께서 374만 9,455원이에요. 똑같은 금액이 그 밑에 374만 9,455원이 또 있어요. 이게 같이 이게 일부러 그런 이게 뭐 잘못 못합니까? 똑같은 금액을 그대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네, 그 당시에 석 달 동안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하셔갖고 그 부총장님하고 김성환 의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매달 그 일정 금액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똑같게 네. 한번 여쭤본 석 달 동안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네. 교육복지재단의 2019년도 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을 우리가 실시했어요. 그렇죠? 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네. 이게 단일 사업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면 실은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지관이나 이쪽 부분들은 어디에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도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반 기타 단체로 이렇게 이런 비용들이 또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을 듯도 하고
또 보면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그 지원 사업에 보면 예를 들어 노원성장 부모의 마들, 북부, 3개월 종합복지관, 서울 중증장애인들 쪽은 지금 중복 지원이 됐어요. 전년도도 지원하고 올해도 지원하고. 그렇죠. 2019년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이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인적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셔갖고 실적이 좋고 필요하다 하면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정부 운영 보조금 여러 세를 받는 그런 그 기관들은 그 공모 사업 어떤 지원 비율을 조금만 좀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우리 겨울철 따기야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그럼 우리 이팅이 되나요? 재단에 우리 그 모금하고 그러면은 우리 따겨가 11월부터 진행하죠. 네, 3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재단 모금은 10월 달까지로 종료되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하는 거예요? 종료는 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기간 동안에는 구청을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사실 그때는 저희 재단의 후원금이 조금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글쎄 그렇겠죠. 네. 네. 그래도 저희는 이제 정기 후원자들이 계시니까 매달 이렇게 자동이체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계속 지속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우리 교육복지국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카드뱅크가 우리 서비스 공간 지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 이용 인원이 한 2,000명에서 2,100명. 400명 이렇게 네. 되면 그러면은 이게 물품 저장한 그런 저장에는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비좁을 수도 있고 이용하는 이용 인원들의 사실 좀 불편함도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지표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들 같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시설이 다른 지역 잘 찾아봐서 미친이나 이런 건물이 있으면 나오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하나만 더. 지금 후원 금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들 현황을 보면 여기에 보면 뭐 금이야 정확히 적시가 돼 있는데 품에 대해서는 기부하고 지원에 대한 이 수치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뭐 물품을 100개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기부자가 100개를 했는데 지원을 100개 나간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모른다. 지금 자료들 지금 저한테 온 자료가 보면 다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부자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네, 한눈에 딱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동네 돌봄단 활동 실적을 보면 전체 33,713건인데 취약대충 모니터링 실적을 보면 가구 방문 9,739건, 전화 상담 23,29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시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활동 인원이 56분이 계십니다. 19개 동에 동별 2명 내지 4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1개월 가구 방문을 보면 19가구 9개월 동안 1인당 173가구를 방문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본위원회 지역구를 보더라도
한 개 동만 하루에 돌아도 현장 가구를 방문해도 1개월 실적이 나올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화 상담 실적은 많으나 현장에 가서 가구 방문한 실적이 미미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면담하고 면접하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걸로 봐서는 이 자료로 봐서는 너무 책상에만 앉아서 전화로 상담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똑똑 방문단을 올해 대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확대를 해서 각 그 동에 많게는 14명, 뭐 4명, 적게는 4명 이렇게 해서 좀 확대를 시켜서 좀 운영 중인데요. 그 실적이 지금 여기는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자료에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염려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 돌봄단의 긴급복지 예산 총액이 얼마인가요? 제가 이걸 어디서 봤는데 좀 찾지를 못해서. 네, 긴급복지는요, 약 40억, 작년에 약 40억, 네네. 2020년도에 집행률이 71%입니다. 얼마예요? 금액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40억은요, 네. 지금 시에서 이게 12하고 국비, 12, 구비 네.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네. 지금 집행률은 실질적으로는 71%지만 이 예산상으로는 62%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2%라는 집행률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자료가 왔는지는 저도 의문인데 위기 사유나 구분, 지원 금액이 구분을 해줬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고 구용액이 얼마이고 왜 그랬는지를 알 테인데 지금 잠깐 보시면 이렇게 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의원님, 여기 결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그 불행해가고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료가 오늘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다음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것은 그냥 엑셀로 주세요. 엑셀로 파일로 주시면 제가 간단히 뭐 5분 이내면 다 산출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종이 남긴 것도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의원님께는 특별히 그럼 그 엑셀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나 시비가 많이 와서 집행률이 떨어졌다. 그럼 뭐 그것도 이해하죠. 뭐 우리가 예사 전년도에 집행액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했을 텐데 그보다 더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 금액이 많아서 그럴 수는 있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여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 집행액이 이걸 어떠한 근거, 소득 근거로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300만 원, 적게는 50만 원대부터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 소득 근거가 무엇으로 소득 근거를 하시는 겁니까? 일기 과정에 대해서? 그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요. 타인 기준으로 봤을 때 365만 7천 원 정도입니다.
바랍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걸림돌 중에 하나였고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서 걸림돌이 있고 또 가족 관계 관련해서도 우리가 하다 보면 참 아쉬움이 있죠. 소득이 있는 자녀, 제가 한번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5에게 사이까지도 관련이 돼서 꼭 지원을 받고 싶은 받아야 되는데도 그런 관계로 못 받는 부분도 저도 익히 알고 또 우리 지역구 내가 참 일반 주택 지역이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곳에 제가 도움 요청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안타까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안타까운 그렇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많이 노력을 네.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지금 집행률이 23%, 37%라고 하죠. 9%가 있으니까 다른 데 비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걸 묻고 싶어요. 다른 곳에서는 전용도 하고 이용도 해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애를 쓰는데 어째서 유독 평화통일교육지원이나 탈북주민지원협의체는 정해진 것에 대해서만 쓰고 이런 유동성적인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지, 사용을 하지 않는지죠. 편성이 아니라. 지금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잠깐 답변 드리면요. 예. 네, 평화통일 교육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얼개복지관하고 평화복지관 그쪽에서 공모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네, 국장님.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민간단체, 특히 여기도 북한 지원 협의체나 뭐 통일교육이라고 하지만 민간단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예산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쓸 때 그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됐던 것이 머릿속에 습관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1년이었고 이번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그런 유동적인 예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지침 정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갈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사업을 캠프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안 될 상황이라는 걸 뻔히 아는 상황이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도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예측이 가능하는데도 불용될 게 뻔한 것들의 사업을 그냥 편성해서 가지고 가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의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협의체 지원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자치안전과에서 복지정책과로 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치안전과라는 거에서 복지정책과는 북한 이탈 주민을 대하는 방향을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 묻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청장, 부서장, 그 다음에 하나센터 사무국장, 노원경찰서예요. 하나센터 사무국장은 아마 이탈 주민 쪽에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나머지 14명 중에 몇 분이나 북한 이탈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센터 사람 말고 주민으로서는 몇 분이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지금 행정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저기팔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자료는 그냥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그냥 사업 설명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미미해요. 모르십니까? 네, 그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끝나기 전에 명단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거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교육복지진에 대한 믿음이 확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여기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재단도 사실은 그거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산 집행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지금 사업 내용이 11가지거든요. 근데 그 11가지에 대한 것들이 이 두 쪽으로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미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행정감사에서 하나하나 사업 설명하듯이 사업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도 그리고 사무국장님께서도 다음번에는 꼭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복지재단은 따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묻는 거는 지금 결연 사업이나 배분 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결연이나 배분 사업, 그 다음에 장학 혜택 같은 것들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또한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하나 공모를 하는지 심의위원회를 거치는지 어떤 형태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연계되고 예산이 내려가는지요? 매칭을 해갖고 지원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뭐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그 설명은 이제 됐고 배분을 하는 원칙을 제가 물어봅니다. 네. 원칙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네, 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같은 경우는 이제 심의위원회, 그건 될 거예요. 네, 무슨 프로그램 사업이나 정책 틈새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에 줄 것인가를 판단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제 이 매칭 사업이라던가 물품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배분 사업이 사실은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선정이 되는가인데 긴급하게 그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 설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꼭 아셔야 될 것이요. 저희가 지금 간략하게 어떤 제목과 예산을 하자는 결산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결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감사의 자료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요. 지금 너무 아쉬운 부분이 그것이라서 다음에는 재단의 사무국장님께서는 네. 그런 부분이 꼭 부서에서 연락이 안 가더라도 다음번부터는 꼭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네. 예, 질문은 거기까지고 그 다음 SOS.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돌봄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돌봄 SOS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돌봄이 있고, 그 다음에 동네 돌봄단 똑똑이 있어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내용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돌봄 SOS 센터에서 하는 것이 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대상이 어느 정도나 돼서 국민들하고 민원이나 어떤 연결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 내용이나 목적이나 근거나 사업 집행 성과를 보면은요, 이게 노원구민 다양한 돌봄 욕구 즉시 대응 지역 내 돌봄 체계 구축, 이거는 그냥 기본 필수 사항이에요. 쓰지 않아도. 대체 뭐가 실천이 됐고 어떤 부분의 대상을 어디까지 케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의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특징이 안 써 있어요. 가령 똑똑단은 전화 상담을 해서 안부 전화를 해요. 그 다음에 가구 방문을 해요. 그러면 자, 지금 공조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 갔지? 자원 연계 실적에 보면 공적 자원과 민간 자원이 있어요. 자, 무슨 공적 자원을 연계했다는 건지 무슨 민간 자원을 연계했다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보고 어디 가서 정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런 한 장짜리를 행정감사 자료라고 집어넣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쉬움이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공적 자원은 뭐고 민간 자원은 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방문을 했거나 상담을 했을 때 답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국민기초 수급자라든지 뭐 이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렇죠. 말하자면 민간 후원에 의한 것들이 그리고 이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에 678이면은 공적 자원에 대해서 43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분들한테 어떤 것들이 이어서 많이 갔으면 우리는 이런 통계를 내거든요. 보면서 공적 지원으로서 민간 지원으로서 우리 동네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구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 예산과 편성과 방향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복지에 관한 것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세심함이나 배려가 국민한테 있으려면 지금 구의 자료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돌봄 SOS센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돌봄 SOS센터가 지난번에 제가 어떤 민간 민원을 받았을 때 보니까 저는 돌봄 SOS센터 하면은 거의 아이들에 국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 SOS 센터는 65세 이상, 장애인, 중장년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예. 차- 그럼 이제 마지막 아니에요? 소리가 안 맞아요? 나요. 예, 죄송합니다. 맞아요. 65세 이상. 예, 65세 이상, 중장년, 장애인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제 제가 마지막 발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맞죠? 65세 이상. 네,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런 그러니까 돌봄이 있는데 그 돌봄의 케어 대상과 돌봄의 성격이 각각 틀린데 우리가 지금 그거가 제대로 인지가 안 돼 있다면 국민들은 더더욱 그럴 거라는 생각. 그 부분들을 또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한테 드려서 이런 쪽에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부분들까지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계치나 어떤 굵직굵직한 그런 것들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동영안의 이영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계비 지원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그 내일 하는 생활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건 생활복지과하고 이 얘기가 제가 그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좀 받고 있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 지원 현황에 보면 그 지원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 사유 중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생활복지과하고 연관이 돼서 우리는 그냥 편만 해준다?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그 의원님의 질문 뭐 다시 한번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긴급복지 지원 내용에 보면 생계비, 연료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 소득원의 저기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복지 정책과에서 하지 않고 생활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 이 말입니까? 약 62% 정도가 나갔고요. 네. 금액으로 하면 약 55%가 네. 나갔습니다. 네. 국장님이 말씀하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이게 우리 복지 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죠? 지금 긴급복지는 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자의 사유로 해서 우리한테 요청 오는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20년도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주 소득원이요? 예, 주 소득자 그러니까 네. 여기 그러니까 세대주랄까 뭐 지금 일단 이 긴급복지는요, 의원님 위기 상황이 발생이 돼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주 소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우리 주 소득자가 네. 어느 정도의 그 뭐랄까 사유가 발생이 돼서 네. 우리한테 긴급 지원을 요청했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그 재작년 19년에는 약 22억이 긴급복지로 나갔고요. 작년에는 약 25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약 13.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우리 주 소득자가 네. 실직이나 뭐
네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꾸 여쭤보게 되는 이유가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일자리 경제과하고도 다른 과하고 연관이 돼 있겠지만은 우리가 동네를 마을들을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안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또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